으로 가겠습니다. 자, 체육 지도자가 있는데 학교 스포츠 클럽 지도를 계획을 합니다. 자, 학교 스포츠 클럽은 사실은 체육 교사만 지도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어떤 체육 지도자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지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학교 스포츠 클럽 지도를 계획을 할 때 뭔가 고려를 해야겠죠. 그 요소가 아닌 게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교 스포츠 클럽도 하나의 수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교 스포츠 클럽을 지도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걸 알아야 돼요. 2번 문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학생의 운동 경험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당연하죠. 학교 스포츠 클럽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탁구라는 거를 이제 종목을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을 해본 학생도 있고 안 해본 학생도 있겠죠. 그 해본 학생이 어떤 운동했던 경험이 있어요. 자, 그거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죠. 또 하나, 다양한 활동 시간을 고려해야 돼요. 학교 스포츠 클럽은 방과 후도 있을 수 있겠고 점심시간도 있고 내지는 또 토요일 날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활동 시간을 고려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4번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스포츠와 관련된 문화체험 기회도 제공을 해야겠다. 우리가 예를 들어 볼링이라는 걸 배운다고 했을 때 볼링을 통해서 볼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체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겠죠. 자, 1번은 이런 말이 있어요. 학생의 흥미보다는이 아니라 학교 스포츠 클럽은 학생들의 흥미도 중요합니다. 지도자 자신의 흥미를 고려한다. 이거는 고려할 요소가 아니죠. 예전에 학교 스포츠 클럽과 비슷한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 할 경우에는 선생님들의 흥미를 고려해서 어떤 이렇게 동아리가 구성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당연하죠. 학생들이 스포츠 클럽을 선택을 할 때는 학생들의 흥미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요소가 아닌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보기를 뒀죠. 보기를 두고 박코치가 어떤 코치가 있네요. 지도자가 있는데 태호라는 학생에게 학생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자, 태호라고 하는 학습자에게 뭔가를 그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시한다는 건 결국은 이제 뭔가 이제 알려주는 거죠. 알려줬을 때 이거를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 피드백에 대해서는 이제 자주 등장을 합니다. 피드백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어떤 동작을 수행하고 난 이후에 지도자가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뭔가를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과제를 완수하게끔 해주는 게 피드백이죠. 자, 피드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코치가 얘기합니다. 태호야, 자, 테니스 서브를 할 때는 베이스 라인을 밟으면 안 되겠죠. 베이스 라인을 밟았네? 뭔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뭔가 다음부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다음부터는 라인을 밟지 않도록 해라. 자, 이 얘기는 뭐죠? 자, 태호라는 학생이 서비스를 할 때 맨 마지막에 베이스 라인을 밟으면 안 된다는 거를 어떻게 교정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피드백은 어떤 피드백이냐. 태호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다음부터는 그 동작을 수정을 하게 되죠. 즉, 교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피드백을 우리가 교정적 피드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드백의 종류 중에서는 현재 이제 교정적 피드백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후에도 나올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은 이제 부정적 피드백이라는 것도 있고 긍정적 피드백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어떤 동작을 수행하고 나면 선생님이 야, 너 임마 그거 잘못된 거야 하고 꾸중을 듣는 경우도 있었죠. 자, 그렇게 어떤 꾸중이라든가 내지는 이제 잘했을 경우는 칭찬도 하죠. 아유, 잘했다. 라고 하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경우도 있고 가치적 피드백이라는 건 이런 거죠.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네가 했던 거에 대해서 가치 판단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는 경우도 있죠. 이런 거를 가치적 피드백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양한 피드백 형태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교정 피드백에 대해서만 나왔습니다. 이 이후에도 분명히 피드백은 출제가 됩니다.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지문을 보면서 이거는 뭔가 행동 수정을 교정해 주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교정적 피드백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으로 가겠습니다. 협동학습 모형이 나왔네요. 자, 이전에 탐구학습 모형이 그 전년도에 한번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번에는 협동학습 모형이 나왔네요. 뭔가 수업을 할 때 협동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과제를 수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협동학습 모형이 추구하는 지도 목표가 있죠. 자, 우리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 가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룹을 짜주죠. 이제 모둠이라고 얘기를 하죠. 최근에는 이 모둠을 짜서 하는 목표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물론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과제를 뭔가 해결하고자 할 때 목표를 하기 위해서 그룹을 짜는 경우도 있죠. 뭔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때 그룹을 짜서 해결하게끔 하는 거를 이제 협동학습 모형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되겠는데, 자, 여기 보시죠. 1번. 긍정적인 팀 관계를 격려한다. 자, 팀을 만들어 주게 되면 서로 간에 문제를 해결할 때 본인이 해결 못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팀의 어떤 관계가 되죠. 자, 이런 거를 격려해 주기 위해서도 목표가 되겠죠. 또 하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해서 개인의 어떤 책임감. 자, 그룹을 짰다라고 해서 우리 모둠에 한 서너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너 명이 있는데, 자, 우리가 다 같이 합심을 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나도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야만 우리 그룹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의 책임감도 증진시켜주고자 하다. 이게 바로 협동학습 모형에서의 목표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팀 내에 개인 간의 경쟁을 도모한다. 자, 우리가 협동이라는 거 있죠. 협동. 협동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죠. 근데 그 내에서 팀 내에서 경쟁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죠. 팀 간의 경쟁이라는 걸 목표로 할 수는 있지만 팀 내에서 협동학습에 위배되는 목표를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요거는 답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자아 존중감을 개발한다. 마찬가지죠. 자, 팀이라는 게 있죠. 그룹이라는 게 있지만 그 안에서도 또 나의 어떤 자아 존중감도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협동학습 모형의 어떤 목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9번 같은 경우는 이거죠. 포괄형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라든가 지도자들이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는데 저 선생님은 가르치는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모스턴이라는 학자가 한 11가지의 여러 가지 어떤 교수학습의 스타일을 만들어서 개발해서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한 것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포괄형이라는 게 있어요. 포괄형. 포괄형 스타일이다라고 있는데, 자, 이 스타일 좋네요. 포괄한다는 거는 뭔가 많은 걸 포괄한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자, 포괄형 스타일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8번 문항이. 그랬더니 이런 거예요. 자, 코치가 있어요. 자, 6코치가 있는데 높이뛰기를 지도하기 위해서, 자, 높이뛰기 아시죠? 높이뛰기 뛰어가다가 붕 넘어가는 거 있죠? 높이뛰기를 지도를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바의 높이가 있는데 높이를 110cm도 했다가 130cm도 했다가 150cm도. 자, 이거를 시간별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아예 3개를 준비를 했어요. 110, 그 다음에 뭐 130, 150을 3개를 딱 준비를 했어요, 높이를. 그러면 학습자들이 밑에 써 있죠. 참여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수준에 적절한 바의 높이를 선택하였다. 자, 이런 거죠. 선생님, 저는 잘 못하기 때문에 저는 110에서 할래요. 또 한 학생은 저는 좀 그 탄력성이 좋으니까 저는 뭐 130이나 150에서 할래요. 이렇게 하고 본인들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건 뭘 의미할까? 자, 이걸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자, 1번은 이런 말이 되어 있죠. 지도자가 참여자의 출발점을 결정한다. 아니잖아요. 자, 너 일로 와봐. 자, 민수, 너는 110 서. 너는 키가 크니까 150 서. 이거 아닙니다. 선택은 누가 하죠? 학습자가 하고 있어요. 학습자가. 자신의 수준에 적합한 바를 선택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번 틀린 문항입니다. 자, 2번 봅시다. 2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과제 수행 그 능력 있죠. 과제 수행이라는 게 지금 말하는 높이뛰기예요. 높이뛰기를 수행을 합니다. 이 능력에 대해서 개인의 차이를 인정한다. 자, 개인의 차이를 인정합니까? 분명히 어떤 학생은 나는 110에서 할래요. 나는 130에서 할래요. 150에서 할래요. 다르죠. 즉 개인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스타일이 포괄형 스타일이에요. 맞는 거예요. 학습자들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문항은 답안이 맞습니다. 3번 모든 참여자가 동일한 수준의 과제를 수행한다. 자, 이건 벌써 예시문만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였죠. 자, 110, 130, 150cm를 놓고 자, 여기에 따라서 각자 자기 수준에 맞는 걸 선택해서 하는 거죠. 자, 이게 포괄형 스타일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 아니죠. 똑같이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틀린 문항입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지도자는 참여자가 선택한 수준에 대해서, 자, 이거 여기까지는 맞는 문장이에요. 지도자가 선택한 수준에 대해서 가치가 담긴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거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건 맞지만은 가치가, 야, 너는 이 정도니까 너는 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습자들의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개인차를 통해서 자기가 만약에 110을 충분히 넘을 수 있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학습자의 차이를 인정하지만 학습자를 뭐 가치가 떨어진다, 가치가 올라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괄형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학습자들, 참여자들의 차이를 인정한다 해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학교체육진흥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학교체육진흥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학교체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다양한 형태의 문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2012년도 정확한 연도는 생각이 안 나지만 제가 학교체육진흥법을 만들 때 저도 연구위원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서 학교체육을 진흥을 한다라는 조치가 있어요. 여기에서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하자. 그 다음에 체육활동을 활성화하자라는 게 하나의 목적입니다. 학교체육진흥 목적인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에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장애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시키자. 맞아요. 학교체육에는요. 일반 학생들도 있지만 장애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장애 학생들에도 체육활동을 활성화시키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자 있습니다. 별도로 이제 여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배려가 필요하다는 측면인지 아니면 여학생들이 이제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인지 어떤 법에서도 여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문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3번이 우수선수의 발굴 및 지원인데 학교체육진흥법은 일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어떤 그 운동선수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항은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체육지도자라든가 운동부에 관련된 내용은 있을 수 있지만 우수선수를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지원하자 이런 내용은 학교체육진흥법에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체육진흥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4번 체육 수업의 퀄리티를 올리자, 질을 제고하자라는 내용은 있습니다. 왜? 학교체육진흥법의 가장 핵심이 체육 수업이기 때문에 체육 수업의 질을 올리자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체육진흥법에 대한 어떤 그 옳지 않은 거는 3번이 되겠습니다.